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요청하셨던 그 리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소니사에서 나오는 WH-1000X 제품인데 3세대 제품과 4세대 제품인데 4세대 제품에 대한 리뷰이지만 오늘은 3세대와 4세대를 비교하는 리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 오늘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천둥번개도 치고 빗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이 녹음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이 리뷰는 소니사에서 아마도 유튜버들한테 이 제품을 거의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협찬을 받았고요. 네, 소니사에서 보내줘서 이 제품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서 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소리에 대한 부분이나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이나 그 통화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 다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직접 듣고선 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MX3와 MX4의 음질에 대한 것들도 커뮤니티에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 그 투표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번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리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제품을 비교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먼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제품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이상 차이가 없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차이가 99% 똑같은데 1% 정도 다른 거예요. 아주 소소하게 뭐 마크 부분이 조금 다른다든지 뭐 이름이 당연히 다르게 찍혀 있겠죠. 그리고 이 패드 부분이 조금 딱딱한다든지 좀 다르게 나오고요. 재질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게 되면 이 센서가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 착용을 했을 때에는 3세대하고 4세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좋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4세대 됐으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4세대 모델 샀으면 그래도 4세대랑 3세대랑 좀 차이 나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신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큰 디자인 폼 팩터가 안 바뀌어 있는 차들을 보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3세대 있다고 4세대로 바로 옮겨가야 되느냐 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징 부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좀 달라진 것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경험한 것 중에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들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뽑은 달라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3세대지? 이게 3세대. 얘의 이 패드의 3세대는 패드가 굉장히 소프트했어요. 굉장히 소프트해서 좀 너무 잘 눌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소프트했어요. 그런데 4세대에서 제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어 패드가 3세대보다는 약간 펌한다. 펌하다는 게 조금은 밀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재질도 조금 밀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착용이 불편하냐?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 착용감은 거의 동일하되 이 이어패드의 실질적인 내부의 재질이 살짝 바뀌었거나 밀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느낌적으로 기본 차음력도 3세대보다는 4세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본 차음력이라고 하면 아무 기능을 키지 않고 썼을 때 3세대가 막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4세대가 막아주는 느낌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 패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가 될 거예요.
기타 뭐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 뭐 로고 부분이 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서요. 그다음 두 번째 뽑은 달라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블루투스인데요. 블루투스 기존에는 4.2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신형부터는 5.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를 사용을 할 당시에도 소니가 앱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반이 조금 더 좋은 5.0,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5.0 기반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니가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통신 속도 자체가 좀 더 5.0이 더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때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4.0, 4.2는 좀 오래 걸리고 5.0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이는요,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모델, 그러니까 3세대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니가 제공하는 LDAC이라는 코덱이 있고, 그리고 AAC라든지 SBC를 제공하면서 aptX를 제공을 했었어요. aptX까지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코덱이 호환이 됐었는데 4세대부터는요 LDAC과 AAC가 주력입니다. 물론 SBC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AAC와 LDAC의 선택을, 그 두 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가 코덱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aptX가 AAC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궁금증은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결론을 낸 게 사실은 LDAC이 된다면 LDAC이 제일 좋은 코덱이고 그 다음은 AAC 코덱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소니도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aptX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 과감하게 4세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AAC 코덱과 그 다음에 LDAC을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그 다음에 그 아래급의 SBC를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aptX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둘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멀티 포인트 페어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장비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요. 네, 2개의 장비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다른 쪽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게 되면,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멀티 포인트 페어링이 된다는 것이 과거에 있던 3세대 버전과 4세대 버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Speak to Chat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노이즈 캔슬링을 풀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 그죠?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밖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다가 그 손 떼면 이렇게 그게 풀렸었는데, 좀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손 이렇게 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게 되게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운 그것 때문에 헤드폰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벗으면 또 이 자동으로 센서가 이제 음악을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음악도 끊고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조금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안에 보시게 되면 착용 감지 센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착용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 착용 감지 센서를 통해서 벗었을 때 바로 끊기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Speak to Chat,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얘가 내가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헤드폰이 내가 말을 하는지를 알고, 내가 말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이게 이 기능이 그 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지? 이거 하면 되게 불편하겠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상대방 얘기를 계속 듣는 상황이라면 얘가 어떻게 알고 밖에 있는 소리를 제어를 하지? 라고 했는데, 뭐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스피크 투 챗을 활성화가 되게 되면 최소 30초 동안은 유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리 듣는 기능이 30초 동안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말을 또 하게 되면 또다시 30초가 늘어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되게 해놨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헤드폰을 벗지 않고선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되게 편리해서 이 부분은 특징 중에서 정말 4세대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특징, 장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착용 센서가 4세대에는 있어요. 그 다음 특징 중에서는 3세대에서는 착용 센서가 없기 때문에 헤드폰을 벗었을 때 음악을 꺼주거나 아니면 벗어놓은 상태에서 음악이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4세대부터는 요 안에 착용 센서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벗는 순간에 음악이 잠깐 퍼스돼 있다가 그러니까 잠깐 일시정지돼 있다가 다시 착용하면 다시 재생되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작은 거지만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앰비언스하고 노이즈 캔슬링하고 선택하는 버튼이 3세대에 있었는데 이 버튼이 4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세대에 동일하게 동작을 하지만 얘의 이름이 커스텀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버튼에 대해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라 설정을 바꿔서 거기를 이렇게 누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저는 뭐 이런 거를 커스텀으로 해놓고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서 원하시는 원 클릭이냐 두 번 클릭이냐 꾹 누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시리를 불러낸다든지 뭐 빅스비를 불러낸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소리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제가 뽑은 가장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소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 계열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안드로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블루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블루투스에서 많이 할 때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코덱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압축해서 보내게 될 때 압축하는 코덱이 손실형 코덱이에요. 그러니까 음질에 손상을 주면서 오디오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헤드폰은 절대 유선 헤드폰의 음질을 같은 동급이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선이 훨씬 더 좋은 음악 퀄리티, 동급의 제품이라면 음악 퀄리티를 제공하는 게 구조적으로 맞아요.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소니가 사실 풀어낸 것이 LDAC이라는 거예요. LDAC은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지만 소니가 개발한 코덱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음질의 손상을 손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 최소화되어 있는 음질 손실을 가지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애플에서는 안 돼요. 애플에서는 안 되고 애플 계열의 장비에서는 안 되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에서 음질 우선으로 바꿔놓고 앱을 실행시킨 가운데 얘를 연결하게 되면 LDAC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나오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장점인데 3세대에서 문제는 뭐냐? LDAC을 활성화를 시키면 그 안에 EQ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EQ 조정이 비활성화가 됐었습니다. 3세대에서는. EQ가 비활성화가 됐었어요. 음질 우선이 아닌 안정적인 연결 우선으로 바꿔야지만 EQ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되겠죠. 4세대에서는 바뀌었습니다. 4세대에서는 LDAC을 사용을 하면서도 EQ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리뷰에서 이 소니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단점들을 많이 뽑을 때 그 EQ에 대한 단점도 뽑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3세대 버전에 대한 리뷰는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서의 장단점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한 거에 비교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드렸죠. EQ는 왜 400 다음에 제일 낮은 게 400Hz, 그 다음에 1kHz, 그러고 나서는 고음역대만 막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EQ를 LDAC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냥 뽑은,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커스텀으로 소리를 좀 만지고 싶었는데 LDAC 상태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저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선 제어를 해봤는데 4세대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변화,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으로 이거는 소니사에서 내세운 얘기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3세대 버전보다 4세대 버전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직접 듣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서
네,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직접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지, 더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는 통화를 할 때의 마이크 성능이 어떠냐는 것인데, 소니 측에서는 그 점 기존보다 더 개선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통화 품질 제가 맨날 테스트하는 방식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정말로 좋아졌는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통화 품질 때 여러분들이 듣고선 평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이 사실 특징 중에서 가장 3세대에서 4세대 바뀌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거였어요. 물론 요거보다 상급 모델에서는 이게 됐는데 USB로 연결을 해서 충전이 아닌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USB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USB 오디오로 인식해서 바로 컴퓨터의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조금 고가의 블루투스 헤드폰들은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아직도 안 돼요. 4세대에서 아직도 안 됩니다.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아직 3세대에서 4세대 바뀌었을 때 저는 요 기능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딱 USB를 연결하는 순간 충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전원도 다 꺼지게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아쉬웠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또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3세대 모델도 그렇고 4세대 모델도 그렇고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으로 연결해서 오디오를 듣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전원을 놓고 들었을 때의 음질보다 유선으로 했을 때 들었을 때의 음질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음질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톤 밸런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아마도 전원을 켜고 안에 있는 DSP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소니가 헤드폰이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에서 약간의 조미료를 조금 더 넣어서 소니 나름대로의 EQ를 조금 더 넣어서 소리를 보정을 했어요. 예, 보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넣지 않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소리 음색과 전원을 넣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소리 음색이 조금 차이 있어요. 크진 않아요. 하지만 고음역대에서 고음의 밝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밝게 들리고 깨끗하게 들리는 거는 전원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들리고요. 전원을 넣지 않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살짝 따뜻하게 들린다고 표현할게요. 어둡다라는 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살짝 따뜻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전원을 넣지 않고선 오디오를 들었을 때에는 이 두 모델의 음질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막 섞어서도 해봤는데 그냥 전원을 둘 다 넣지 않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소리 차이는 거의 없다, 분간하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그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나서 얘기의 실제 블루투스 상태, LDG에서의 상태의 음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전에 했던 테스트하고 비슷하게요. 제가 바꿔가면서 들려드릴게요. 얘를 연결했던 상태는 그 안드로이드 전화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LDAC으로 연결을 했고요. LDAC 상태에서 볼륨 값도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두 헤드폰의 볼륨 값 동일하고, 앱상에서 그 다음에 전화기 상에서 볼륨 값 다 동일하게 하고요. 녹음 환경에서의 녹음 레벨 값도 완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약간씩 볼륨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틀어드릴 것은 지난번처럼 제가 사전에 녹음돼 있던 그 샘플 음원을 번갈아 가면서 틀어드릴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의 음질도 들려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의 차이도 들려드릴 거예요.
이때 들어보시면 볼륨 차이가 살짝 나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좋은지 제가 지하철 테스트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그 헤드폰만 껴놓고선 했을 때에 들리는 소리, 그 다음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에 들리는 소리들도 차이점을 두고선 들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품질까지도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음질에 대한 평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외에도 제 커뮤니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통화 품질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지 그 테스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이제 이 WH-1000X 4세대 버전, M4 버전, 4세대 버전의 소리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4세대 버전의 소니의 헤드폰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테스팅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게 된다면 이 3세대 버전, 3세대 버전입니다. 3세대 버전으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소니의 3세대 버전 헤드폰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지하철 소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고요. 현재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헤드폰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WH-1000X 4세대 버전, 4세대 버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요. 지하철에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 통화를 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소니의 3세대 버전, 3세대 버전의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소니의 3세대 버전, 3세대 버전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은 어떠셨나요? 통화 품질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제품에 대해서, 두 제품? 아니죠. 같은 제품의 3세대 버전과 4세대 버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제품이 너무나 똑같이 나왔다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심지어 케이스도 똑같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자동차도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페이스리프트라 그래서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차지만 약간의 성능 개선과 함께 엔진이나 이런 것들 개선과 함께 범퍼의 모양이나 헤드램프의 모양이나 뒤에 테일램프의 모양이 살짝씩 바뀌면서 그래 나는 3세대 버전이 아닌 4세대 버전이야 라는 걸 조금 티낼 수 있는 것들을 해놨는데 얘는 그냥 착용하고 계시는 그 모습만으로는 절대로 구별할 수 없어요. 가까이 와서 보고 자세하게 보기 전에는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둘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단점, 조금이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적용되지 않은 거, 특히 USB 오디오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안 넣었을까라는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과거의 앱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새로운 앱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르기는 달라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큰 틀에서. 예를 들면 EQ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앱에서 조절할 수 있는 EQ 같은 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물론 프리셋 같은 건 들어가서 뭐 플랫, 뭐 다른 거 밝게, 뭐 트래블, 뭐 어떻게 하게,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밴드가 5밴드로 되어 있는 그 주파수 대역대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전 영상에서 그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7밴드나 10밴드 정도로 늘려주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일반적인 EQ 밴드에서 하는 것처럼만 좀 해주셨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도 장점으로 뽑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퀄리티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소니 하면 뭐가 처음 떠오르세요? 저도 이쪽 시장에 처음 와서, 왜냐면 전 프로 시장에 있었으니까 이쪽 시장에 처음 와서 소니 헤드폰 소리를 듣고선 다 이 정도 수준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노이즈 캔슬링도 이 정도 수준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되게 수많은 노이즈 캔슬링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다른 헤드폰들을 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소니가 잘 만들긴 잘 만드는구나. 이게 얘네가 어떤 같은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누구 있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헤드폰들의 가격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니가 어떻게 보면 그런 블루투스 헤드폰들의 기준이 되면서 소니와 비교했을 때 소리가 어때? 소니와 비교했을 때 얘는 어떤 것 같아? 소니와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 기준이 아직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은 헤드폰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양대 산맥 뽑으라고 하면 보스에서 나오는 제품과 소니에서 나오는 제품을 양대 산맥으로 뽑는데, 그 경쟁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앞서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소니가 한 번 더 나는 앞쪽으로 더 나가보겠다. 특히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보겠다라고 먼저 또 나갔다는 거. 그거는 높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도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이 소니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연구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소니건 LG건 삼성이건 공공에 또 경쟁하는 회사 있잖아요.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에서 또 이런 비슷한 제품 또 낼 텐데, 걔네들과 상대해서 이기려면 빨리 소니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삼성, LG들도 좀 더 독특한 기술이나 독보적인 기술들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이런 경쟁 대열에 같이 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니 WH-1000X 3세대 버전과 4세대 버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4세대 버전의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와 또는 재미있는 음향 리뷰 이런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